강제 저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부었다가 혹시 또 중간에 이거 깨면 어떡하나,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사항이라는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축은. 그러니까 20대, 30대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경제 멘토인 김경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모으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해놓고 이런 거 못할 건데 이런 거 못할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먼저 제발 좀 첫 번째 허들을 넘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1억은 꼭 저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년 후에 이 속도면 5년 후에는 내가 손에 1억을 만질 수 있겠구나. 이게 확실하게 딱 돼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다 계획 세웠는데 주식으로 저축을 한 돈을 모은다. 그때 내가 원하던 시기에 그만큼의 돈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가 않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단 1%도 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90% 이상은 정기 저축으로 해야 됩니다. 돈을 1억으로 모으는 메인은 저축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네. 이게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거는 내가 납입해야 되는 돈을 한 번에 1회 납입하고 맡겨놓고 나중에 만기에 그 이자와 원금을 타는 거를 예금이라고 합니다. 예금. 근데 이제 적금이라는 건 이 적자가 쌓을 적자거든요. 월 얼마의 금액을 계속 납입을 해가지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예금과 적금은 상당히 다른 건데 많은 분들이 예금이 유리하냐 적금이 유리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은행의 1금융권은 대부분 이제 4% 정도대의 이제 예적금 이자율인데 내 돈이 1년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자를 4% 주겠다. 자, 그러면 적금 같은 경우는 첫 달에 낸 거는 1년 있다 나오니까 그 원금의 4%를 주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낸 거는 12분의 11만 줍니다. 11개월 있다 나오니까. 근데 예금은 처음에 납입한 거가 전부가 다 12개월, 1년을 적용을 받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예금이 훨씬 유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내 돈이 맡겨져 있는 기간에 곱하기 연으로 4%, 5% 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내가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걸 적금하지 말고 매달 예금을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보니까 또 이자율을 보니까 뭐 예금이 뭐 0.1% 정도 높더라.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을 적금을 해서 1년 후에 만기 금액을 타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이번 달에도 1년짜리 예금 넣고 다음 달에도 또 100만 원짜리 예금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1년 후에 적금 같은 경우는 1200에 플러스 이자가 나옵니다. 목돈이 나와요. 근데 100만 원 예금을 12번 한 분은 1년 후에 100만 원의 예금 만기 금액이 한 번 나와.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만기가 나와.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왔다, 만기로 적금해서. 그럼 그 돈은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매달 103만 원, 104만 원 이렇게 돈이 나오면 모아서 이렇게 쌓아놓다가도 한 번은 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야, 요거는 좀 가방 사자, 뭐 요거는 여행 가자, 이달은 내가 나를 위해 보상을 하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지가 않은 게 우리가 저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현금 흐름을 하나의 목돈으로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돈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거든요. 직장인들은 그냥 당연히 정기적금을 해요. 근데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멘토님 제가 좀 약간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렇게 자유적금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사항이라는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득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평균치는 있을 것이고 통장을 저수지 통장, 우리가 흔히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걸 활용을 한다면 사실 일률적으로 저축할 수 있어요. 강제 저축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부었다가 혹시 또 중간에 이거 깨면 어떡하나,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입니다. 3개월 있다 깨면 3개월만큼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굉장히 낮은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억 만들기 저축을 한다 그래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아니고 그래도 직장생활 좀 몇 년 했다 그래서 뭐 한 300, 400 이런 분들한테 가장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5년에 1억 만들기예요. 5년에 1억 만들기. 그럼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153만 원. 이자율 4%로 했을 때 한 달에 153만 원씩 5년 붙잡고 버티면은 딱 1억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5년에 1억을 모으고 싶대요. 근데 153이 너무 안 된대. 그 멘토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N잡을 해도 153은 좀 어렵다.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6년, 7년에 모아라 그랬더니 6년, 7년은 싫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돈을 보태줘야 되냐?
그 말인 것 같아. 그 말이네 보니까. 그래서 128로 해라 그러면. 128과 153은 금액 차이가 큰 것 같지 않지만 느낌으로 확 다르거든요. 일단 153은 막 불가능 이러다가 128은 좀 약간 미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128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 1년 딱 하잖아. 그러면 일단 5년 중에 1년 해온 거잖아. 그렇죠. 욕심이 나죠. 야, 1년 후에 딱 10%만 더 하는 거야. 12만 8천 원. 내년에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트레이닝이 돼서 좀 훈련이 됐을 수도 있고 12만 8천 원을 하나 더 하는 거야. 그럼 이제 3년 남잖아. 3년 후에 딱 12만 8천 원짜리 하나 더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5년 후에 똑같이 1억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근데 그거는 그래도 월급이 한 300 그래도 이상인 사람이나 뭐 상상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런 분들은 7년에 1억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7년 그러면 7년 후에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7년 후에 1억을 타면 그 1억이 지금 1억이 아닐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근원 물가 지수를 지금 10년간 살펴보면 평균 1.75 정도 나오는데 이걸 그냥 어림잡아 2%라고 가면 1년에 2%는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러면 7년 후에 1억은 지금 1억하고 같으려면 1 플러스 0.02의 7제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1,500 정도를 타야 이제 지금 1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월급이 적어서 저축을 많이 못한다. 그러면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95만 원은 그래도 100만 원 안 되는 돈이에요. 1년 딱 지나고 딱 10만 원만 증액을 합니다. 10만 원 증액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년간 매년 딱 10만 원만 더하기 운동. 딱 7년 후에 1억 2천을 탑니다. 근데 아까 1억 1,500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500 남잖아. 와, 500은 월드컵 보러 가세요. 7년에 1억 정도를 모은 나한테 최소한 500만 원은 보상을 해라. 대표님 근데 아까 그 미국 경기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봐야 돼요? 봐야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떠먹여주는 것도 가끔 있지만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가 있잖아요. 원달러 환율을 매일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 이 다이어리에다 적어라. 야, 이번 주는 내려가는구나. 이번 달은 올라가는구나. 이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 뉴스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조금 의도가 읽힐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고도 1만 미터 올라갈 때까지는 그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세상의 어떤 변화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있어야 결정적일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미스를 안 할 수가 있죠. 그런 정도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 해라.